안녕하세요. 유비는 산산노응의 이야기를 귀를 쫑긋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산산노응은 지금 춘추시대의 최초의 법과 사상을 완성시킨 그게 법과 사상의 희조죠. 그 백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리해가 15살에 고아가 됩니다. 그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쓰던 방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쓰던 방은 그 집이 3칸 집인데 2칸을 이렇게 터가지고 아버지가 쓰고 그 방에는 아들은 못 들어겠어요. 아버지 혼자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그 저기 바로 옆에 방 1칸짜리 거기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방을 치우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대나무로다가니 그 칸막이를 해놔가지고 그 뒤에를 보니까 죽간이 천장답게 막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죽간이 거기에 이렇게 그냥 글씨가 써져가지고 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백리해가 그 죽간들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소에 대해서도 써 있고 어떤 것은 그 뜻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왕도 정치에 대해서 써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사상에 대해서 써 있는데 법과 사상, 행정 사상 그러니까 그 나라를 경영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써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가 써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3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리해가 15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5년 동안 이 죽간들을 꺼내놓고서는 쭉 분류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합니다. 그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국가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의 구조는 지금 제후 한 사람한테 다 지금 얘기하자면 입법, 사법, 행정이 한 사람한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그런데 요 아버지가 써놓은 것을 보면은 그것을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법하고 그러니까 그 뭐 법을 집행하는 사법하고 행정은 이제 국가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제도적으로 그렇게 틀을 만드는 행정하고 왕은 왕도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이렇게 관여를 하는데 입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고 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왕이 주관을 하되 이 법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이쪽 관리를 줘가지고 법을 집행하도록 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이쪽에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삼권 분립에 거의 가까이 드는 그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법과 사상의 이제 시초인데 법을 집행하면은 귀천이 없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백리해가 딱 볼 적에는 이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모든 뒤에 이제 이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경영을 하는 데는 요렇게 하면은 부국이 될 수 있겠다. 아주 국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국가 체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15년 정도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요 이제 우의 수의사 일은 계속해요. 그런데 이제 우나라에는 그 무역상 큰 대재벌이 있어서 그 집에는 소를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뭐 일이 있을 때 송아지를 난다든지 소가 조금이라도 아프다든지 하면은 이 백리애가 가서 성심성의껏 일을 봐줘요. 그런데 그 집에 백리애보다 3살이 적은 두씨라고 그 부엌대기가 있는데 부엌에서 일을 하는 그 노비죠. 그런데 백리애가 와서 이렇게 일을 할 적에는 아주 정성껏 이렇게 음식을 해다 줍니다. 간식도 뭐 먹을 거 있으면 싸서 주고 또 밥을 챙겨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백리애도 아주 특별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권이나 이런 거 봐서는 그때는 이제 뭐 소국이 약한 나라가 잡히면 그 대국에서 소국을 병합하면 한 8, 90%는 노비가 됐으니까 위에 상류층만 조금만 빼고 상류층들은 그 노비로 쓰든 않지만 그냥 그쪽 백성으로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하부계층은 전부 노비로 그 노비들은 이제 사고팔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비의 가격은 염소가죽 5장입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백리애도 노비가 돼가지고 염소가죽 5장이 이제 팔려가서 오고대부가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 현재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대상인 무역상인이 백리애를 이제 아주 좋게 보니까 하루는 가서 이제 그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이게 다리서부터 나와가지고 아주 난산입니다. 그래서 3일 밤낮을 새면서 요 이제 송아지를 잘 낳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미소하고 송아지도 아주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 사후에도 막 이렇게 보살펴가지고 그러니까 요 대무역상이 저기 백리애를 부릅니다. 잠깐 나 좀 보세.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네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봤는데 자네는 아주 특별해. 그러니까 내가 자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으면은 그 한 가지를 좀 이렇게 해주고 싶네. 소원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백리애가 그래요. 그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그 두씨하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반 백성이 노비하고 결혼할 적에는 노비의 속량을 해줘야 돼요. 그 주인이 노비 거기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빼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내 노비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노비가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대상인이 그럽니다. 그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네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두씨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제 깨인 사람이죠. 대상인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두씨를 부릅니다. 부엌대기. 그 두씨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즉석에서 물어봅니다. 여기 백리애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는데 내가 원하면 내가 속량을 해줘서 여기 백리애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 두씨도 이 활달하고 하여튼 노비가 되기 전에는 그 신분이 좋았었으니까 이 바로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딱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대부가 그래요. 너는 이 순간부터 노비가 아니다. 백리애를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백리애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리애가 30살 때, 이 두씨 부인이 27살 때 이렇게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두씨 부인이 이렇게 봤을 때, 두씨 부인도 이제 뭐 노비 되기 전에는 해서 글도 깨우치고 다 이렇게 배운 사람이니까, 딱 보니까 이 백리애가 그 공부를 하는데 그 주간을 보니까 주간이 아주 그냥 대단한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백리애가 이 공부한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씨 부인이 봤을 때는 이 백리애는 이대로 이 주간을 가지고 와서 유세를 하면은
재산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자기하고 그때 이제 그 막 이게 뵀으니까 애를 뵈가지고서는 이제 그 날 때가 거의 됐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 애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뜻을 표지를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도 그렇게 됐다는 걸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게 시아버지가 다 쏘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학식이 높았는데 아들 때문에 그 출산을 못 했거든요. 그래 그것도 이제 다 압니다. 그래 이 이제 출산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백리해에 이제 33살 생일이 됐어요. 3년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요 두시 부인이 씨암탉을 잡고 거기다 좁쌀을 넣어가지고 문짝을 두드려서 팹니다. 문짝을 저기 부엌 문짝 그렇게 해야 이제 출세를 한대요. 그걸 해가지고서는 먹고 나가야. 그래가지고서는 33살 생일날 요렇게 해가지고서는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이 애기 때문에 이게 백리시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백리시 때문에 출사를 못할 수도 있으면 안 된다. 당신 뜻대로 세상을 나가서 한번 경영해 보세요. 나하고 여기 아들은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건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나가서 그 출사를 해갖고 출세를 하면은 그때 우리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뜻을 펼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리에도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번 포부를 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간다 소리를 못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두씨 아내가 용기를 주니까 그러면 내가 요것을 먹고 한번 세상으로 나가보겠어. 내가 출세를 하면 당신하고 우리 아들을 찾겠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몇 번을 뒤를 쳐다보면서 떠나요. 그 이제 두시 부인은 이제 웃는 얼굴로 이 배웅을 해요. 웃는 얼굴로. 뭐 속에서는 막 눈물이 나겠죠. 그렇지만 그걸 꼭 참고 여튼 당신이 출세를 하면 우리를 잊지 말고 찾아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 이제 백리해가 나가서 그 한 200개 나라 정도가 되니까 제후국마다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후국 왕은 그 신하들 문무백관들 쫙 있는 데에서 가운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 제후한테. 그러니까 문무백관이 양쪽에 쫙 앉아 있죠. 그리고서는 저쪽 마당 쪽에는 구경꾼들도 이제 가끔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청에서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그 유세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후가 볼 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신하들한테 논아줘야 돼요. 이걸 논아주고서는 내가 이제 권력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2개를 논아주니까. 그리고서는 그 제후는 요 수장한테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하고 그 행정부 수장한테는 그 어떻게 하들 못하게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그 국가를 위해서 경영을 하는 거니까 요 제후가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제후가 볼 적에는 좋기는 좋은데 채택을 안 합니다. 채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백리에는 가는 데마다 이제 유세를 하면은 대우는 받아요. 막 크게 상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좋은 그 제도다. 그대로 하면은 아주 좋겠다. 그렇지만 요걸 먹고 떠나시오. 이렇게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세를 할 때마다 유세 실력은 늘어요.
말하는 실력이 이제 느는 거죠. 이제 머리에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제 하다 보면은 기법이 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채택해 주는 나라는 제후를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백리해도 이제 이거 연구를 이제 여러 번을 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제도를 유세를 하면 할수록 또 본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부국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의 백성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걸 채택할 수 있는 군주를 언제쯤 만날까? 그래 이제 한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 이제 겨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한 군데 가서 그것을 이제 그 유세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역관에서 이제 그 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요. 요 사람이 이제 저기에 그 진나라가 이제 그 한의조로 나뉘는 한의조로 나뉘는 진나라에 그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내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진문공이 되는 그 중위 공자가 이제 이 저기를 거기서 이제 도망을 다녀요. 이게 한 19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요 백리해의 도움을 받아서 백리해가 이제 재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좌서장 우서장 저쪽 관중에 거기에 있을 때 거기로 왔다 가니 그 이쪽 한의조로 나뉘는 진나라로 이렇게 가서 그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백리해가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때는 백리해는 유세를 하러 다니는 거고 저기는 그 중위 공자는 나중에 진문공이 되는 중위 공자는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진나라 그러니까 한의조 다니는 진나라에서 이 중위 공자를 죽이려고. 그게 말하자면은 그 김정은이가 그 형 이복형을 죽이듯이 요새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말할 것도 없었죠. 이 권력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나를 위협하는 사람은 형제지간에도 이복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지간에도 죽입니다. 나를 위협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 보면은 김정은이가 이복 형이라고 해서 죽였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그때 당시에는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래서 이 중위공자는 나라를 막 옮기면서 도망을 다녀요. 그래 여기에서 이제 그 수행원이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오늘 유세를 할 때 우리 중위공자가 우연히 거기에서 관중으로 한 명이 한 군데 앉아서 들었다. 그런데 아주 감명 깊게 들었으니까 우리 중위공자를 모시는 수행원이로 당신이 되면 나중에 그 한의조로 나뉘는 진나라의 왕이 되면은 당신을 크게 쓴다고 하니까 우리 중위공자의 그러니까 수행원으로 이렇게 오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사람도 이제 수행원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신분이로. 그런데 이 중위공자는 하여튼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도망다니는 신세. 나중에 이제 19년 후에는 가서 이제 왕이 되지만 그리고서는 그 춘추 시대 요 5패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중위공자가 진문공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백리해가 그럽니다. 나는 바로 나를 써줄 사람을 지금 찾으러 다니는 중이지 나중에 그 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나중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면 나중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예의였어요. 그 위에 그 유색객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예의. 그런데 이제 요 말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말이 시가 된다고 그 말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중이 공자 진 문공에 대한 그 인식이 딱 이렇게 베낍니다. 사람을 알아볼 줄 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날 날 세고서는 요 백리해가 또 이제 저쪽 송나라를 거쳐서 제나라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려고 가다가 송나라 옆에를 가다가 그 쓰러집니다. 기운이 없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던 그 송나라의 건숙이라고 이 사람도 이제 그 소를 많이 기르는 그 부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저쪽에 이제 우나라의 볼일을 보고 본국으로 이제 송나라로 가다가 소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 노비들한테 가서 한번 봐라. 그러니까 가서 보고서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일어날 처지는 아닙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차에 태워라. 그래서 이제 마차에 태워가지고 이 송나라 명록촌에 와가지고 명록촌이 이제 그 건숙인의 그 집 있는 데예요. 거기에 와서 요 백리해를 살려냅니다. 간호를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살려내요. 그러니까 뭐 옷이고 뭐고 뭐 상거지죠. 뭐 옷은 다 해졌고 그리고서는 뭐 머리는 뭐 봉구 남발했고 얼굴은 시커멓고 뭐 키는 크고 늘씬하지만 뭐 십몇 년 동안을 그 뭐 15년 가까이를 이 나라마다 이렇게 제국을 돌면서 유세를 했으니까 가끔 이제 뭐 옷을 뭐 받아서 입는 경우도 있고 뭐 먹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 먹었다고 하지만은 그 체력은 고갈돼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갈돼 있으니까 정신이 흐트러지면 체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시 정신하고 체력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야지 어느 하나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백리에는 이 정신적으로 당하니 가는 데마다 대우는 받지만 추방을 당하니까 당신은 그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럼 밥 한 상 주고서는 가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건숙이가 요 백리해를 그 살려냈어요. 쓰러져 있는 걸. 그런데 이제 백리해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딱 보니까 여기 이제 부호집에 와 있는 거예요. 송나라에서. 그래 딱 이렇게 보니까 소들이 이제 대부 소를 많이 기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소들이 그 반 정도는 그 병이 있는 거예요. 반 정도는. 그렇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못 느끼죠. 병이 있는지 없는지. 건숙이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그 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뛰어나요. 그러고서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이 건숙이가. 그래서 백리해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괜찮아요. 딱 보니까. 그런데 요 행동거지가 소를 딱 보더니 가서 소를 딱딱딱딱딱 만지는데 그리고서는 이 먹이를 줄 때 풀을 가려가지고서는 이제 풀마다 그 특성이 있으니까 그 먹이를 탁탁탁탁 줍니다. 아주 그 소에 대해서는 딱 보니까 소에 대해서 박사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약간씩 그 모질랐던 이런 그 소들이 며칠 뒤니까는 이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약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건숙이가 그럽니다. 백리한테, 내가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나는 건숙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백리가, 난 백리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왔습니까? 그 우나라에서 내가 세상을 경영하고자 이 현책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건숙이가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이제 이 백리애가 쭉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제후는 그 입법에 대해서 그 왕도 정치에 대한 총괄적으로 하고, 사법부는 그쪽 수장한테 맡기고 이쪽 행정부는 이쪽 수장한테 맡겨서 나라를 경영하게 되면은 나라가 부강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요. 건숙이가 금방 알아들어요. 그거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라를 경영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제후의 권력을 이렇게 나누자고 하면은 그걸 나눌 사람은 성군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아주 성군, 말하자면 상나라의 탕왕이나 주나라의 문왕과 같은 그런 성군을 만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제후국들이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채택할 수 있는 군주는 한두 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없다는 얘기죠. 한두 명이면 뭐 1%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봤을 때는 아주 현자입니다. 나중에 그 채택을 받아들이는 군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그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45입니다. 나는 지금 46입니다. 내가 1년도 먼저 났으니까 내가 형으로 하고 당신을 동생으로 의형제를 맺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리애도 그거 좋습니다. 그래 이제 의형제를 맺었어요, 둘이. 그래 이제 건숙이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이렇게 백리애가 딱 보니까 그 공부하는 것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이제 그 백리애가 공부한 거하고 차이는 있는데, 그 아버지가 쏘는 축간에 보면 이제 소에 대해서 써놓고 왕도 정치에 대해서 써놓고 요 이제 법과 사상, 나라 경영에 대해서 써놨는데, 요 왕도 정치를 써놓은 요 내용을 여기다 대비하니까 건숙이가 지금 얘기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여기에 딱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스승, 태사로서 아주 적당한 사람이에요. 딱 백리애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백리애도 이제 요 집에서 소를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몇 년을 같이 이제 살아요. 건숙이하고. 그런데 요 우나라 이제 그 대무역상이 무역하러 요 송나라에 왔다가 건숙이하고 이제 아주 친하니까 그 건숙이한테 이제 왔어요. 건숙이한테 와서 보니까 백리애가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리애가. 그래서 이제 그 백리애하고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백리애하고. 그래 그 대무역상이 그 물어봅니다. 자네 우리 부엌대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잘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 집에 그 소 고치러는 안 오고, 소가 아파도 보내도 뭐 어디 갔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딴 데 뭐 출타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같이 이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송나라에 와서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3살 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때 뜻이 우리 부인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나라를 다니면서 유세를 했는데 아직까지
내 사상을, 그러니까 내 그 현책을 받아들이는 군주를 못 만나서 이렇게 다니다가 요 집에 와서 이게 형님 동생 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대무역상이 그럽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싶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었을 건데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우나라에 같이 돌아가자. 그러면은 거기 지금 재상으로 있는 궁지기가 나하고 아주 절친한 그런 사이다. 그리고 그 사람도 현자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아주 그 왕한테, 우왕한테 추천을 해서 대부벼슬은 내릴 수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단신 그 현책은 채택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재상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현책인데, 저기가 봤을 때는, 제후가 봤을 때는, 권력을 나누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눌 사람은 별로 없다. 성왕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위에 그런 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어렵지만은 내가 관리로 추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자고 합니다. 우나라로.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건숙이하고 이제 백리하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대부호 우리 우나라에서 온 부호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우나라에 와서 대부 노릇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우나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숙이가 그래요. 우나라로 가긴 가는데 그 우왕을 믿고 가지는 마라. 그렇지만 그 궁지기는 내가 아는데도 아주 그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궁지기하고 같이 행동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합니다. 가서 그 궁지기하고 상의를 무슨 일이든지 상의를 해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백리해가 요 대부호를 따라서 우나라로 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우나라에 와서 이제 대부가 되는데 요 한의조로 나뉘는 진나라에서 그 우나라 바로 밑에 객나라를 친다고 가도멸객 길을 빌려주시오.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